오늘 생각보다 지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온 만큼 오늘 단칼 전략 시간 이어가기 전에 현재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하루 종일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였죠. 결국 종가상으로 3% 이상 밀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총 92포인트 내주면서 2,976으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3% 이상 떨어진 하락폭 키워나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중 4% 이상 하락했다가 종가상으로는 조금은 되돌리는 모습이네요.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부담이 됐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외국인 매도 속에서 개인은 오늘도 장 막판 자금을 더 투입해서 2조 원 가까운 돈을 코스피 시장에서 투입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 결국 SK하이닉스도 상승불에서 하락불로 고개 전환했습니다. 0.4% 마감했고요. LG화학도 2% 이상 떨어진 네이버 역시 3% 이상의 낙폭을 키우는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분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단야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계속 힘을 좀 갖고 긍정의 시선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오늘 장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이 좀 쭉 빠졌을 것 같아요. 전략 좀 주시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 오늘 1조 4천억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2천억 매도했는데 지수 하락은 92포인트였는데 오늘 특징적인 거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64개고 하락 종목이 830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4개 종목이 상승했고 1244 종목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최근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도 그 시장의 지수 하락을 유인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어제 오늘 상황에서는 결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동안 급격히 증가했던 신용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1,700억 이상 순매도했고 오늘도 신용 잔고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주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특징적으로 본다면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좀 컸어요. 오늘 장중 2,964포인트까지 가면서 장중 3.4%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 돌려놨지만 이것은 작년 8월 20일 당일 낙폭 이후 근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어제 단칼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수 상방은 확인됐지만 아직 하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단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수급은 불균형이 깨졌지만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제 상황에서도 대략적으로 1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고객예탁금 70조 원을 유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8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커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걸 믿고 가자. 그러면 일단 박스권 하단을 탐색하는 과정이 나오면 이런 시기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봤던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상황에서 일부 현금화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다 대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할 수 있고요. 저희도 오늘 장 초반 시점에서는 어제 매수한 것들은 전량 현금화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변동성 위험인데 일단 지금 시장 여전히 박스권 유효하고 종목 장세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거는 고객 예탁금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믿고 일단 시장에 실적이 좀 탄탄한 안전장치가 확보된 종목군으로 추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일단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얘기해 주셨던 실적 종목들 AS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렌텍과 한솔테크닉스로 기억하는데요. 네. 소식 전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500원 이하에서 모아 나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일단 7,500원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매수할 때는 4분할 매수 1, 2, 3, 4 이렇게 최종적으로 매수비를 늘려야 되는데 일단 지수가 밀린다면 마음 편하게 이거는 거래가 없이 밀리기 때문에 이른택은 7,000원 전후 6,800원 수준까지 생각하시고 한번 이건 모아나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솔 테크닉스로 보시더라도 오늘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선방하는 모습보다 막판에 밀렸어요. 일단 주가 바닥권은 9,600원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물량을 채워나가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 특징 섹터와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점검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번 주 역시도 주 초반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들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스틴의 투자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반등시 매도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닙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를 본다면 결국 우리가 9,900원 만원 선이 가면 여기 다시 한번 9,900원에서 13,000원 이 박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가에서 매수하자.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장비들은 저는 2021년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밀린 모습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요거 주가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봤을 때 23,300원에서 25,000원 이 박스권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관들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들 역시도 밀리면 매도해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았던 부분이 OTT 관련주들이거든요. 지금 사마넥터스라든가 NEW라든가 위직스라든가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관들이 지금 연기금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연기금들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요거 역시도 사마네트웍스도 마이너스에서 예상치가 플러스 돌려놓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런 이유 역시도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연기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7,800원에서 1,400원 박스 유효합니다. 기관들이 서울려서 빠져나가지 않았고 시장에 이슈되기 때문에 사마네트웍스라든가 이와 같은 OTT 관련주들 철저히 박스권 내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골판지 대란 관련해서 재질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지금 영통 재질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건 하나의 이슈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역시 5,500원에서 7,500원 이런 박스권으로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 오늘 오후장 들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어요. AP 위성 국내도 우주 행성 탐사선을 발사하겠다라는 아침에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이것들 떴는데 인텔리전스 테크 같은 거 역시도 항공 우주에 대한 이슈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65,000원에서 90,000원 이 박스권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항공 우주, OTT 이런 쪽은 저가에서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종목에 대한 이슈 체크가 더욱더 필수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이슈나 종목별 모멘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굵직굵직한 게 좀 있어요. 가장 이제 월요일 시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부산 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에요. 오늘 상황에서 보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로 보면 삼보산업은 먼저 움직였거든요. 월요일날 이슈가 있는데 먼저 움직였고 이게 대장이면 결국에 지금 보면 덕신하우징이라든가 영화금속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시점에서는 부산 가덕도 관련주들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를 본다면 이제 다음 주 중에 수소법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라든가 우리산업 같이 수소차 관련주들 한번 움직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다음 주 NPX 세미컨덕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자, NPX 세미컨덕터는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점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대장 역할하는 부분들은 이제 캠트로닉스, 이건 역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26,600원에서 31,900원 박스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캠트로닉스와 마찬가지로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칩스앤미디어. 오늘 칩스앤미디어 주가 이제 10% 하락했지만 이미 주가 바닥, 진바닥으로 생각한다면 12,500원 수준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거래 없이 밀린 그런 국면이라면 칩스앤미디 같은 경우는 13,300원 수준에서는 일단은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칩스앤미디어 역시도 많이 빠진다면 12,600원 수준 되겠고 1차 지지 13,300원이라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칩스앤미디 역시도 13,300원에서 17,350원 이 박스권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다음 이슈 쪽도에서 이런 것들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고 2021년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자율주행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과 연관된 차량용 반도체 기업체들은 쭉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시장에서 이제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주가 바닥권이에요. 뭐냐면 경기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재난 기본소득 접수를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현금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해서 사용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코나이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지역 화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 관련주에서 코나이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24,200원 바닥은 나왔고 여기서 보면 궁극적으로 25,100원 선 지지받으면 1차적으로 25,100원에서 28,000원 부분까지 이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아마존 알파벳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 아마존이 국내 제휴로 진출한다면서 아마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았어요.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죠. 아마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 관련주로 주가가 움직였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건 역시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47,200원, 즉 여기서 보면 45,900원 바닥권은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46,000원에서 55,000원 1차 박스 55,000원 돌파하면 궁극적으로 58,000원 수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관련 테마주들 그다음에 코리아센터가 이제 같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이죠. 코리아센터 같은 거 역시도 카페24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지만 이것이 이제 아마존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센터 역시도 7,300원에서 8,300원 이 박스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알파벳 관련돼서는 이제 지니틱스가 있습니다. 알파벳 관련돼서는 지니틱스를 보면 자 이건 역시도 이제 이슈에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대밀련 그런 국면이죠. 하지만 오늘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여기서 들어갔던 주체들 물려 있다. 그렇다면 지니틱스 역시도 다음 주에 크게 빠진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790원까지 2,800원 전후까지 빠진다면 한번 우리 매수해보자. 아니면 오늘 저가를 보였던 2,935원을 깨지 않는다면 2,935원에서 자 이건 3,300원 1차 박스 3,300원을 돌파했을 때
여기 3,500원 박스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박스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주요 일정인 수수법 시행 관련해서 수소차라든가 MPS 컨덕트, 세미컨덕트 실적 발표, 그다음에 부산 경제 종합 발표 관련한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아마존과 알파벳 관련주 그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적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추려보되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도가 높은 이슈들 잘 점검해보자 언급 주셨고요. 관련한 종목군들 지금 자릿대가 어떻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꼭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MTNW 다나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참 고단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지수의 하락부를 마주하는 게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올 게 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간 실물 경기와 우리 증시, 자산시장의 괴리를 많이들 느끼셨던 만큼 경제지표 주말 사이에 잘 체크하시면서 푹 쉬고 돌아오시면 월요일에 또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